안녕하세요. 5천만 랜선 아들 엄마나야 이기사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장기 요양보험료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정보가 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기 요양 보험료율 동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기 요양 보험 수가 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에 장기 요양보험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엄마나야 이기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장기요양 보험 수가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장기요양보험은 우리의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사회보험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건보료라고 하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면서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때 이 건강보험료가 우리의 소득에 비례해서 일정 수준을 떼듯이 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이 보험료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돈은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뭐냐? 수가는 쉽게 말하면 서비스 이용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양시설에 내는 시설 이용료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보험료는 나라에 내는 거고 보험수가는 요양시설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겠죠.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귀에 확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요, 좀 느낀 게 사실 마냥 좋은 소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이게 마냥 나쁜 소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또 중요한 소식이고 또 필요한 정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험료율 동결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보험수가 인상과 관련된 소식이 대체 무슨 상관인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이 보험료율은 계속 인상되어 왔습니다. 자,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약 19%, 22년도부터는 그 인상률이 10% 미만이었는데 2025년에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보험료율이 0.9182%인데 그게 더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 현재 장기 요양 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요,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동결되었지만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료, 즉 이용 수가는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도대체 얼마가 올랐냐? 평균 3.93%, 거의 4% 가까이 돼요. 아마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의 의견들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결국에 보험료율을 안 올리고 그냥 이용료를 올린 거 아니냐, 이게 뭐가 좋은 소식이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나쁜 소식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고 이런 수가 인상으로 더 나아진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요양 서비스 이용 수가가 올라간 첫 번째 이유부터 보면 인력 배치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저희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표 내용 중에 보시면 요양시설에 대한 수가 인상률이 가장 눈에 들어오실 텐데, 나머지 서비스는 2% 내외 인상인데 유독 이 요양시설 수가가 7.37%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요양보호사 1명당 2.3명 정도를 담당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요양보호사 1명당 2.1명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좀 줄어들었죠. 결국 이 말은 이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사람의 수를 최대한 줄여주고 인력은 더 충원을 해서 이 돌봄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주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 충원에 대한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되 이용료만 올린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이 요양시설 이용자분들은 무조건 7.37%가 인상된 그 금액으로 내야 되느냐, 이건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현실적으로 내년에 모든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한 번에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여요. 여전히 요양보호사 1명이 2.3명 수준을 맡아서 운영해야 하는 기관들 한시적으로 이중수가 체계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즉 2.3명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들, 어쩔 수 없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존 수가보다 2.12% 정도만 인상을 하고요. 2.1명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7.37%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로 인해서 인건비도 오른 거야. 자, 2024년 최저임금은요 9,860원이었고 내년에 최저임금은 1,030원이 됩니다. 자, 물가가 오르고 임금도 오르니까 당연히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 충족도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까지 총 7개의 서비스 수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용은요, 뭐 식비, 비급여 항목 이런 것들은 제외한 순수하게 시설 이용하는 비용에 한정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하루 비용은요, 장기 요양 1등급 기준으로 84,240원에서 7.37% 오른 94,50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 이용하게 되면 비용은 271만 3,500원이 됩니다. 자, 본인 부담 비용은 총액의 20%니까 54만 2,700원이 되겠죠. 자, 기존에 252만 7,200원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50만 5,440원이었다면 한 달에 한 4만 원 조금 안 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4만 원 정도만 더 내고 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퀄리티, 즉 질이 높아졌다고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나쁜 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자,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재가급여 한도가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이 재가급여가 뭐냐면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중증 수급자에 대한 월 한도액이 최대 23만 원가량 높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게다가 이 중증 수급자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 간호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유가 있겠죠. 자, 정부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중증 수급자분들을 요양원이 아니라 자택에서 케어하는 것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전반적인 급여액을 높여주면요, 자연히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들이 늘어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상황 외에는 불필요하게 요양시설로 오가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공개를 해줬는데요. 일단 이동에 제약이 있으신 중증 수급자분들이 주간, 야간 제약 없이 요양기관으로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차량 개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 차량을 이용하실 때 휠체어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접고 또 차에 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부 가정에서는 이 차량을 개조해서 휠체어 채로 이렇게 탑승하실 수 있는 그런 특장차 개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내주겠다라는 거죠. 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요양기관의 급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조리원을 추가로 배치할 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요양시설 이용료 자체가 오르긴 했어. 그렇지만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려봤는데요. 점점 또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 문제가 가볍게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인 비용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보험료율이 동결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요양보험 수가가 올라가긴 했죠. 근데 집에서 받는 요양급여 한도가 같이 높아졌으니까 계속해서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면서요, 몇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통합 재가 서비스입니다. 자,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120개소 정도였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225개소 정도로 100개 이상 늘려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요, 재택의료센터예요. 거동이 불편하신 수급자분들을 위해서 의사,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 자택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진료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올해는 95개소 정도만 좀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150개로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가노인 주택 안전 환경 조성 서비스. 자, 요양하시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요,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낙상 등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당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라든지 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해준다고 하네요. 올해는 5,40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목표가 8,100명 정도 더 많은 요양수급자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잘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그리고 알고 싶은 정보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댓글창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랜선아들 이이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이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